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된 상황이죠. 이번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망신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밤에 이렇게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어제 10시에 조선일보 기자가 문자를 보내와서 간단히 답변을 했고, 추측컨대 조국 거짓 해명 의심됨 재무제표상 13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뽑힐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보시다시피 밤 10시에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사실상 전혀 해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에 올해 7월 해당 펀드 해산 신고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상에는 펀드의 순자산이 13억이다. 그런데 펀드 가치가 0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입장을 여쭤볼 수 있겠냐? 라고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니까 조국 전 장관이 블루펀드 해산할 때 액면가 신고액일 뿐이다. 그리고 뼈를 때렸죠. 앞으로 전화하지 말길 바람. 정말 단호한 대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 새벽 3시에 조국 가족펀드 빵원됐다 라는데 금감원 자료엔 13억, 이게 메인 제목으로 떴습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고요. 맨날 새벽 3시에 1년 전부터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까? 하지만 네티즌들은 또 박국희네, 이게 기사냐? 펀드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쓰냐? 그리고 왜 항상 이런 뇌피셜로 쓰는 기사들이 이런 새벽 시간대에 포털로 뜨는 거냐? 라는 네티즌의 반응이 있었고요.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료여가 무려 542개나 되고요. 대략 작성한 기사들만 보더라도 어떤 논조로 기사를 썼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상대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다라며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국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 조선일보에서 뻔하게 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가져올 가치가 없어서 내용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해당 내용에는 물론 해산 당시 스스로 평가한 자산 가치만큼의 현금이 그대로 펀드 투자자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다 라고 적혀있고, 해명 문자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금융권 관계자의 생각을 빌려서 펀드의 실질적 가치가 0일 리는 없다 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명예훼손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기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 해명을 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기사 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해산된 블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부터 펀드 청산 이후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지는 블루펀드 해산 보고에 적혀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기자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한 대로 사실상 0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도덕성의 흠집을 위한 건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징글징글하지만 팩트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년부터 조국 전 장관이 따박따박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 20건 정도가 되는데, 이후로 완전히 악랄한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리는 기자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묘하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담긴 담지만 교묘하게 명예훼손을 피해가려는 그런 기자들이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끝까지 우리 시민들이 응원하고 명예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자들의 그런 악의적인 언론 보도와 비난과 공격들에 우리들이 나서서 같이 힘을 합쳐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앞장서서 개혁을 하려고 할까요? 그걸 노리고 재벌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든 흠집내기, 망신주기,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몰아가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조국, 추미애 이 두 분의 노력과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요즘 나경원 씨 관련된 보도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경원의 증언 책이 나왔다고 했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장 준비까지 하는 것 같은데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조금 나이스한 동기 뒷모습에 할 말 잃어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그 책을 읽고 직접 비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 폭탄, 최악의 실업난 등 피폐해져가는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안철수 씨한테도 한 얘기인데요. 나경원 씨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우리 피폐해져가는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할 때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기에 앞장서서 투쟁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라는 게 본인의 아이들을 뜻하는 겁니까?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성적 향상, 아들 실험실 논란 등등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본인 자녀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국민의 삶 타령하십시오. 그런 짓들만 안 벌였어도 누군가는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은 나이스한 동기 정도로 알았는데 뒤늦게 드러난 그의 볼썽사나운 뒷모습에 할 말을 잃기도 했다고 적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볼썽사나운 뒷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나경원 씨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황교안 씨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주모자가 시장 후보로 재판이나 받아라. 일본 자위대 행사에 갔던 걸 비판하는 반응도 있고요. 나경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죠. 그 이유에 대해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단독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트집이라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죠. 그러면서 심지어 추미애 신복, 간부들의 돈봉투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패턴은, 그런 습성은 못 버리나 봅니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이 시대 정치는 윤석열이 아닌 추미애 스타일이다. 외로워 말길.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응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말을 세게 해서 미움을 받는 거지라는 동네 미장원 여주인의 말씀을 추미애 장관한테 전했다면서 응원을 전했습니다. 시대의 눈에서라면 추미애 스타일을 편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의 정점에서 외롭고 아프다고 고백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 명 한 명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탄력을 받아서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와 가덕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내분까지 일어난 상황이란 거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TK와 PK 지역의 의원들끼리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싸움이 난 상황이고요. 서로 저격하고 설득하려 하고 무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주호영이 경고를 해도 이런 식으로 부산 의원들은 적극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내부에서 이 싸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수처, 가덕도 그냥 속도 내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쭉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면 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